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제 오늘 제가 이제 15주차 강의 녹음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1학년 1학기를 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사이버 수업에도 좀 익숙해지셨으리라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제 사이버 수업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고 그 다음에 학습이 다 끝난 후 학습 종료를 누르시는 이런 과정들이 아직 좀 익숙치 않으시다 보니까 수업을 다 들으시고도 좀 어떤 이렇게 수업이 다 완료됐다라는 어떤 출석에 관한 부분에 불이익을 받으시는 경우도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잠깐 수업 시간에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이제 사이버 수업으로 하게 되면 이제 온라인 컴퓨터로 이제 다 기록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들을 이렇게 좀 실수하신다거나 아니면 뭐 잘못 버튼을 누르셔서 하신다거나 그래서 하게 되면 좀 종종 불이익을 받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수업을 들으시면 수업을 다 이수가 된 것으로 등록이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일요일이 지나서 월요일 날까지 이제 학교에 출석을 체크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이제 좀 어떤 만약에 이렇게 수업은 다 들으셨는데도 어떤 이렇게 등록이 잘 안 된다거나 출석 체크가 좀 미진하다라 그러면 늦어도 일요일 날까지는 좀 이렇게 연락을 주셔야 수업에 관한 등록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수정을 하든가. 근데 그게 이렇게 일요일 이후로 넘어가게 되면 제가 이제 보통 월요일 날 오전 중에 출석 체크를 해서 그 사이버 캠퍼스상에 등록을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출석에 대한 체크를 해드리기가 좀 어렵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양해를 좀 구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그런 부분들은 좀 미리미리 체크를 해주시고 혹여 이제 내년 2학기 때 대면 수업으로 진행이 되면 괜찮지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2학기에도 혹시나 사이버 캠퍼스에서 수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런 사항들 제 수업에 있어서는 그런 사항들을 좀 미리 기억을 하셨다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이렇게 좀 미리미리 공지를 해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한 감안을 해서 진행을 하겠다라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합니다. 자, 오늘 이제 마지막 수업 녹음이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1학기의 마지막 15주차 수업을 들으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교재 마지막 11장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들 공부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체계에서는 이제 관련 법,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 그 다음에 자원봉사와 관련된 기타 다른 법령들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할 거고요. 두 번째로 이제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조직들은 어떤 게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이제 자원봉사에 관해서 그 자원봉사 활동을 둘러싼 환경을 의미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해서 정부에서 아니면 어떤 추진 체계로서의 아니면 관리 체계로서의 그런 근간을 이루는 어떤 법률들 그것이 이제 자원봉사 관련 기본법이 되겠고요. 또 그와 관련되어 있는 어떤 법들, 지원법과 또 지원 조직들 뭐 이런 것들을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로는 자원봉사 활동의 지원 조직에는 이제 정부 부분, 공공 부분이 있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민간 부분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될 건데요. 그 두 가지로도 구별을 해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관련법 첫 번째 장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업 관련해서는 사업법이 기본법으로 있고요. 사회복지 관련 기본법들로 되어 있고 또 여러분들이 다른 과목에서도 많이 공부를 하십니다만 이제 뭐 지역사회복지론에서 이야기하는 뭐 여러 가지 사회복지관이나 아니면 장애인복지관이나 아니면 또 노인복지관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뭐 건강가정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뭐 이런 많은 사회복지 관련 공공기관으로서 존재하는 많은 기관들이 그와 관련된 관련 기본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기본법,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은 노인복지법, 뭐또 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복지법, 그 다음에 지역아동센터나 아니면 뭐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니면 건강가정지원센터 같은 어떤 공공기관들도 그러한 관련 기본법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 그런 법에 정한 어떤 자격 수준이나 교육 수준들을 다 이수하시고 관련 자격들을 다 획득하신 분들이 그런 업무에 배치되어서 업무들을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자원봉사에도 자원봉사 관련 기본법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원봉사 관련해서는 기본법에 대한 설립 배경이나 의의를 좀 보게 되면 민간 주도로 시작했던 이제 자원봉사 활동들이 이제 점차 보편화되고 그다음에 활성화되어 왔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공부를 해오셨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좀 역사적으로 보면 물론 그 이전에도 서로 돕고 상부상조하는 상부상조하는 전통들이 오랜 시간 지속되어서 내려왔고요. 특히나 이제 현대사회에 와서 좀 기록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어떤 커다란 국제적인 행사, 86 아시안게임, 88 서울올림픽 등을 치르게 되면서 정부의 힘만으로는, 공공의 힘만으로는 그 모든 행사를 다 이렇게 진행을 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면서 커다란 전환점을 이루게 되었죠. 그래서 그렇게 그 인간사회에서 점차 보편화되고 활성화되었던 계기를 맞게 되었고요. 또 이러한 계기를 바탕으로 시민사회가 성숙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이 우리 사회 각 분야에서 널리 확대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확대된 어떤 자원봉사 활동의 시민의식이나 어떤 많은 활동 기반들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체계적인 어떤 부분들이 많이 미흡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체계화하고 관련 법들을 만들자 또 그런 법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이 사회복지 관련 기관들이나 아니면 이제 또 많은 전문가 집단에서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라고 다양한 접근을 좀 시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처음 거론되고 본격적으로 이제 검토된 것은 이제 보건복지부, 지금 당시에는 그때 보건보사부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였었죠.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좀 제기가 되었었고요. 그 후에 여러 차례 입법 시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지 못했던 이유가 뭐냐면 자원봉사에 관한 어떤 그런 그 봉사 활동들이 혹시 자칫 선거나 아니면 당원 확보 등 어떤 이런 정치적 목적으로 좀 이렇게 변질될 수 있다라는 어떤 좀 염려들이 좀 많았었고요. 또 자원봉사에 대한 법적 지원이 정부의 어떤 재정 부담을 좀 늘리는 그런 어떤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로 많이 걱정이 되어서 차일피일 좀 미뤄져 오다가 이제 이런 것들이 국가의 어떤 필요성, 그다음 시민사회의 필요성, 또 정치에서의 어떤 의구심들을 제거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인 어떤 장치들을 마련하고 강구하게 됨으로써 이러한 법률들이 설립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원봉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정하고 또 그러한 법들 그 국민들이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어떤 그 참여를 높여서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어떤 욕구들이 점점 커지게 되면서 이제 이러한 법률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배경의 설립의 의의를 좀 보게 되면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제정되고 시행에 있어서 중요한 어떤 의의라고 하는 것은 법 제정 과정에서부터 민간이 대폭 참여하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민관이 함께 파트너십을 형성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의 처음으로 자원봉사 활동을 정부로부터 국가로부터 인정받게 되었다. 그래서 그러한 그 법 활동들을 하기 위한 법률들을 이제 기본법으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으로 만들게 되었다라는 것이 바로 이제 큰 의의점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은 2005년 8월에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을 정부 입법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6개월간의 이제 공고 기간을 거치고 그래서 2006년 2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2014년 1월에 1차 개정을 하게 되었고 2016년 12월에 2차 개정을 하게 되어서 현재 이러한 법을 적용을 해서 진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의 목적과 기본 방향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 자원봉사 활동은
국민의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본 방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원봉사 활동 기본에 관한 기본적인 어떤 사항들을 규정하고 또 자원봉사 활동을 진흥하고 이를 통해서 행복한 공동체, 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들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이 그러한 어떤 방향에 대한 부분, 또 그 자원봉사 활동을 통해 어떤 목적들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러한 그 국민들의 자원봉사 협동적인 참여 능력을 높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아주 그 기본 방향으로서 꼭 지켜야 될 방향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두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자원봉사 활동은 무보수성, 그 다음에 자발성, 말 그대로 자발성이 있어야 자원봉사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익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비영리성, 또 비정파성, 또 비종파성, 종교적으로 좀 어떤 그런 관여되지 않고 종교에 상관없이 스스로 선량한 마음으로 나온 것들이기 때문에 이러한 원칙 아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좀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이 두 번째 기본 방향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모든 국민은 연령이나 성별 또는 장애 또는 지역, 학력 등 사회적 배경에 관계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그런 방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은 정부와 민간 부분과 공공 부분, 즉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즉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나라 아까 잠깐 의의에서도 잘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기본법을 만드는 초기 과정에서부터도 정부와 공공 부분과 민간 부분의 협력을 통해서 어떤 기본법을 제정을 하게 되고 진행해 나가고 앞으로 그 자원봉사 활동들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에 있어서도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 부분에서 더구나 이제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더구나 보수를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비영리성이고 정치 영역을 떠나서 아니면 종교 영역을 떠나서 인간이 인간을 생각하는 서로 널리 이롭게 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정신으로 하는 어떤 기본 방향들을 이렇게 민관 협력의 기본 정신을 바탕으로 추진하도록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정책으로 기본 방향으로 되어 있는 것은 동법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2조에 이러한 사항들을 목적과 기본 방향들을 제 규정으로 갖추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면 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의 주요 내용들을 좀 한번 보면요. 첫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 등의 책무를 동법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여 국민의 자원봉사 활동을 권장,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이 건전한 시민활동으로 정착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야 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정에 따라서 많이 제정되고 있는 것들이 자원봉사 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 계획들을 세워서 보통 이제 4년, 5년 정도의 계획을 세워서 벌써 이제 우리나라가 3차에 접어들고 2014년에 법이 시행이 되면서 지금 이제 2018년부터 22년까지가 제3차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국가 기본 계획들이 수립이 돼서 진행이 되어 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함께 보시면요. 여러분들 교재 260페이지에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자, 한번 이번 제3차 국가진흥기본계획들을 좀 보게 되면 비전으로 성장하는 자원봉사, 함께하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비전을 제시를 하면서 목표와 또 정책 영역 및 정책 영역에서의 과제들을 크게 정해가지고 5대 정책 영역과 17개 정책 과제, 또 36개의 세부 과제를 정해서 이러한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국가진흥 기본 계획들을 설립을 하고 이 계획에 맞춰서 정책들을 운영을 해 나간다라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기본 계획들이 바로 이런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의 주요 내용으로 제정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점차 국가의 우리나라 국민들이 스스로 사회 공동체의 번영을 위한 어떤 자원봉사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들을 그다음에 정부에서 어떤 이런 기본 시책들을 지정을 해서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하고 국민 의식 속에 의식 함양을 위해서 이런 노력들을 해오고 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의 범위, 고등법 제7조에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교재 261페이지를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위에 보시면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적용을 받는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사회복지 및 보건증진에 관한 활동. 두 번째, 지역사회 개발과 발전에 관한 활동. 또 세 번째가 환경보전 및 자연보호에 관한 활동. 네 번째,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 증진 및 청소년의 육성 보호에 관한 활동. 다섯 번째, 교육 및 상담에 관한 활동. 자, 여섯 번째, 인권 옹호 및 평화 구현에 관한 활동. 7. 범죄 예방 및 선도에 관한 활동. 8. 교통질서 및 기초질서 계도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9. 재난관리 및 재해구호에 관한 활동. 10. 문화, 관광, 예술 및 체육진흥에 관한 활동. 11번 부패방지 및 소비자 보호에 관한 활동. 또 12번 공명선거에 관한 활동. 13번 국제협력 및 국외 봉사활동. 14번 공공행정 분야 사무지원에 관한 활동. 15번 그 밖에 공익사업의 수행 또는 주민복지 증진에 관한 필요한 활동들을 이렇게 크게 15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분들이 참여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사회복지에 관한 부분, 상담에 관한 부분, 보건에 관한 부분, 또 심지어는 공공행정기관에서의 자원봉사로 민원 안내를 한다거나 아니면 어르신들이 자원봉사 활동을 한다거나 생애주기별로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 공공에서 받는 서비스들, 아니면 우리가 사회생활에서 필요한 많은 서비스들을 이러한 자원봉사 활동의 참여 범위로, 활동 범위로 지정을 함으로써 전 국민이 본인의 어떤 특기나 아니면 관심 분야에 따라서 다양한 분야에서 자원봉사 활동들을 하도록 이렇게 관련 기본법에서 7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자원봉사진흥위원회의 설치입니다. 동법 제8조에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원봉사 활동의 진흥을 위한 국가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들을 심의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두었고, 자원봉사 활동이 이제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진행되고 이에 관한 업무에 관해서도 또 여러 중앙기관이나 행정기관들이 어떤 관련된들을 정해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원봉사진흥위원회를 설치를 하고, 자원봉사에 관한 많은 어떤 그 관련 법률이나 기관들, 그 다음에 행동 기준이나 어떤 기본 계획들을 추진을 하고 승인을 하도록 하는 자원봉사에 관한 어떤 많은 그 심의 의결 기관으로 이런 기관들을 회의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조를 보면 자원봉사자의 보호에 관한 부분들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활동이 안전한 환경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어떤 그런 규정들을 둠으로써 국가와 어떤 지역사회 기관, 공공기관을 참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위한 관련 어떤 기관으로 자원봉사 센터들을 만들어서 중앙행정기관에도 그다음에 지방자치행정기관에도 자원봉사 센터를 만들어서 직접 운영하거나 아니면 사회복지기관이나 종교복지법인에 위탁 운영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안전에 관한 부분들, 자원봉사자의 보호에 관한 부분들, 또 자원봉사 활동에 관한 많은 부분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원봉사자에 대한 보호의 종류는 자원봉사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자원봉사 활동 중인 자원봉사자의 신체적인 보호,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경제적 손실에 대한 보호, 그 다음에 자원봉사 활동 중에 발생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 손괴에 대한 보호,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구별을 해서 자원봉사자를 보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잠깐 재난구조 전문 자원봉사단에 소속되어서 활동들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보통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이제 1년의 상해보험들을 자원봉사 센터에서 대표로 들어주고 있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만약에 어떤 특별한 재난이 발생한다거나 그런 어떤 인명구조 상황이 발생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해당되는 그 저희 전문 자원봉사자 분들에 대한 어떤 손해보험 아니면 또 타인에 대한 보험들 이런 것들을 미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원봉사 센터에서 등록을 받아서 그 기간 동안에 행사하는 기간이나 활동하는 기간 동안에 어떤 그런 상해보험이나 이제 보험 관련되는 제 보험들도 가입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또 실제로는 다녀오게 되면 하루에 그 교통비하고 식비로 15,000원? 지금 올라가지고요. 작년에는 작년 초에 아마 2만 원인가 하루 기준으로 2만 원인가를 개인별 통장에다가 입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하고 여쭤봤더니 제가 4일인가 가서 자원봉사 활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8만 원인가를 입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 활동도 하고 기본 교통비로 이렇게 지급을 해줘서 썩 괜찮다라는 기분이 좋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하게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바로 이렇게 필요한 그 자원봉사 전문 자원봉사단에 대해서는 실비를 지원을 실제 하루에 2만 원이면 뭐 왔다 갔다 교통비 하는 거죠, 정말. 근데 그 정도인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실비적인 어떤 지원 부분, 그다음 활동하는 동안에 어떤 보호를 위한 신체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에 대한 보호를 하기 위한 상해 보험들을 관련 자원봉사 센터에서 다 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바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서 주요 내용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 거죠. 그다음에 5번째가 한국자원봉사협의회의 설립을 법적 근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 단체가 전국 단위의 자원봉사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행정자치부 장관 승인을 받아서 협의회를 운영을 하고 설립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관련 규정들을 근거를 가지고 있고요. 6번째가 자원봉사 센터의 설치에 운영 및 운영에 관한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자원봉사 활동 기본법에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서 현재 우리 지역사회에서도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천안에도 자원봉사 센터가 크게 설립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활동, 천안 시내에서의 자원봉사 활동의 중심적인 어떤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죠. 그 다음에 천안뿐만 아니라 각 시군 구에도 이런 법에 근거해서 자원봉사 센터들을 설립하고 운영하는 어떤 규정들을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째가 이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입니다. 기본법 중에서도 자원봉사 활동을 진행을 위한 기초 기본 계획들을 한번 불러보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자원봉사와 관련된 관련 법들이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자원봉사와 관련해서 사회복지사업법이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청소년활동진흥법, 그 다음에 3번째가 건강가정기본법, 이런 것이 이제 그 자원봉사 활동과 관련해서 관련된 법들이다라고 보여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사업법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에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국가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 자원봉사 활동을 지원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각 호가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 자원봉사 활동의 홍보 및 교육에 관한 규정들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대한 규정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원봉사활동 중에 재해에 대비한 시책의 개발들에 대해서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고요. 네 번째가 기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들을 이렇게 사회복지사업법에서도 관련 규정들을 만들어서 그런 관련된 법들에 대한 어떤 협조 사항들이나 사회복지와 관련된 자원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사항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 단체에 이를 위탁할 수 있도록 이런 또 규정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규정에 의거해서 보건복지부는 한국
사회복지협의회와 그 산하의 시, 도 협의회 및 시군구 협의회를 중심으로 자원봉사활동을 교육하고 또 육성하고 또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를 인증하는 제도로 자원봉사활동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자원봉사센터 행안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의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자원봉사 인증제도를 위탁해서 관리하고 운영해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운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회복지와 관련해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 활동들은 다른 어떤 법률이나 어떤 다른 그 사회복지 정부 부서보다도 사실상 이 보건복지부 산하의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인증제로 취급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원봉사 관련과 관련된 기본법으로 사회복지사업법에서 이런 규정들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관련된 법률로 큰 역할들을 해나가고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잠깐 쉬었다가요. 2교시에 나머지 이어서 청소년 관련 진흥법, 청소년 활동 진흥법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